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팔아요. 보통 가는 데만 팔거든요. 스페셜 케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거든요. 노화를 억제를 하면서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당연히 남들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영양제 잘 드세요. 노화를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근육을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총 4개의 근육이 여기 부분을 잡아주거든요. 광대에서부터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탄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요즘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조금 더 빠른 강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원장님, 요즘 사람들이 동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삶이 좋아져서? 그런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에는 외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갖춰지고 포멀한 느낌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하는 느낌이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프리하고 내 나이대보다 어려 보이기를 약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안을 위해서 홈케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홈케어를 안 하면은 스페셜 케어가 들어왔을 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홈케어를 집에서 되게 잘 지켜요. 다만 스페셜 케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계열로 할 수 있는 스페셜 케어가 있고 병원에서 받는 시술로 하는 스페셜 케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병원 시술을 더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남들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처럼 병원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하는 스페셜 케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동안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안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동안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동안의 조건은요, 얼굴에 굴곡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애기였을 때는요, 탱글탱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되죠? 얼굴이 굴곡이 생겨요. 여기 심부볼이 생겨가지고 처져서 팔자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옆에가 이렇게 훅 들어가면서 밑에 처져가지고 옆볼이 꺼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늙어요. 어떤 게 늙냐면 처음에 뼈가 늙어요. 뼈가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뼈의 볼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뼈가 늙는데 왜 우리 얼굴이 늙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뼈는요, 텐트의 기둥이에요. 이 텐트의 기둥이 있을 때 텐트가 잘 받쳐져 있죠. 근데 텐트의 기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텐트가 축 처져요. 이렇게.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턱 같은 데나 광대 같은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피부가 당연히 밑으로 내려. 결국에는 뼈가 줄어들면은 그걸 지탱해주는 피부도 같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볼륨이 빠지게 되면은 얼굴에 굴곡이 많이 처진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근육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감소하죠. 우리가 왜 운동해요? 근육 키워가지고 몸을 핏하게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몸이 젊어요. 그게 단순히 노폐물이 빠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커지면은 근육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반복하잖아요. 그때 피부의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근육 운동 하시는 분들이 더 젊은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죠. 노화가 더 가속화가 돼요. 그리고 근육도 안 쓰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도 크게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피부 탄력이 안 좋은 분들은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왜냐면 지탱해주던 텐트의 기둥이 사라졌으니까. 세 번째로 이제 지방도 빠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앞볼에 있는 지방이 빠지고 이 밑으로 처지면서 팔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관자가 움푹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옆볼도 훅 빠져요. 그러면서 얼굴이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약간 굴곡이 생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죠, 사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게 되면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굴곡지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안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얼굴에 굴곡이 있냐 없냐, 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얼굴에 살집이 있는 분들은요, 어려 보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탱글탱글하잖아요. 살이 좀 있으니까 이 피부를 밀어주면서 약간 텐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젖살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젖살이 있으면 어떻다 생각해요? 어리다고 생각을 하죠. 젖살이 있으니까 얼굴이 탱글탱글해 보이니까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굴 동안의 요건은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의 굴곡이 없다. 두 번째는 색의 균일함. 까맣다 하얗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가지 색으로 균일하게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미가 있거나 얼굴에 색소가 막 깔려 있잖아요. 깨끗하지가 않고 칙칙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피부의 톤의 균일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약간 갈색 톤이다. 그럼 그 갈색 톤이 균일하게 유지되냐? 피부가 하얘요. 하얀 톤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유지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러한 색소들이 껴있게 되면은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약간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동안의 요건에는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안의 요건은 얼굴에 굴곡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얼굴에 색의 균일함이 있냐 없냐, 요 두 개를 가장 중점적으로 동안의 요건으로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집에서 스페셜 케어 해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뼈에 흡수는 영양제 잘 드세요. 비타민 D.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한데, 이 비타민 D가 뼈의 흡수를 막아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얘는 햇빛을 받아야 생기는데 영양분으로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섭취를 좀 해주고, 부족하면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해주면 뼈의 흡수를 늦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근육을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헬스 막 되게 빡세게 하는데 얼굴은 PT를 따로 안 해요. 그래서 얼굴을 우리가 집에서 P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팔자 근육이 있어요. 팔자가 이렇게 근육이 3개가 올라가고 코 위로 1개가 올라가서 총 4개의 근육이 여기 부분을 잡아주거든요. 광대에서부터.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눈가좀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웃어주면서 하면은 약간 당겨지거든요. 하면서 여기 당기는 거예요, 근육을. 이 운동을 매일매일 집에서 조금씩 해주면은 근육이 단련이 돼요. 처음에 근육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단련이 되면은 근육의 볼륨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밑으로 쌓인 거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볼륨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요,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이틀에 한 번씩 20분씩 해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은 살찌지 않으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스페셜 케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피부겠죠? 피부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억제를 하면서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가 뭐냐면은 EGF,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게 NMM, 노화의 종말의 책에 나온 NMM 성분과 EGF 성분이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면서 피부를 좀 더 탄탄하게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특히 EGF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피부에 표피 있죠? 표피 성장 인자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얘를 매년 1~2%씩 잃어요. 그래서 30대 되면 되게 많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표피가 제대로 재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걔를 보충을 해줘야지만 젊은 피부처럼 재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EGF 성분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NM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러한 건 없지만, 피부를 노화를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의 염증성 질환들을 많이 억제해주고 피부의 면역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가정용 디바이스들이 많이 이제 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LDM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초음파 관리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열을 주는 게 아니라 진동을 주는 거예요. 진동을 줘서 피부의 세포가 재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요거의 대표적인 것들이 글로우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얘기하는 톰 관리 기계들이 있거든요. 요거 2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할을 2가지 정도로 하거든요. 뭐냐면 피부의 재생과 진정, 그 다음에 약물의 침투 증가, 이렇게 성분이 표비에 있잖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성분들은 피부에 잘 흡수가 안 돼, 화장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초음파를 활용하게 되면요, 얘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얘가 미는 힘이 있어요, 초음파가. 그 다음에 진동을 했잖아요. 이 각질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브리겐 몰타라고 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피부 장벽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물질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 효과를. 개인적으로는 자주 해도 돼요. 왜냐면 초음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자주 할수록 좋긴 하거든요. 스페셜 케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자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성분들을 피부 안으로 잘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열로 써도 효과는 있는데 굳이 단열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초음파 장비를 쓸 때는요, 초음파 겔 같은 거를 발라놓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초음파라는 거는요, 물이 있어야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 있잖아요. 잠수함에서 띵 이런 소리 나잖아요. 초음파 보내는 소리예요. 그거 초음파를 보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주변에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음파는 물이 있어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발라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를 때 굳이 아무거나 바르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성분을 발라놓고 가정용 디바이스를 하면은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의 균일함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케어라고 하지만 스페셜 케어가 아닌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외선 차단. 요즘 특히 햇빛 세지고 있죠. 여름이어가지고 세계의 균일함은요, 무조건 자외선에서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햇빛에 우리 피부나 몸을 상하게 하는 자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서 우리의 멜라닌 세포에서 색소를 뿜어내가지고 걔를 막을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색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게 되면은 피부가 균일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이 들어 보여요. 칙칙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산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위에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됩니다. 겨울철에 한 2개만 자외선이 들어온다면 여름철에는 4개, 5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주는 선크림도 사실 조금 더 강하게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10에서 20을 발랐다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를 좀 늘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겨울에도 이거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외선 차단제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햇빛을 막아줄 수도 있지만 내 피부를 다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는 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발라놓으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더. 그래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나눠서 발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해변가 같은 데 가요. 그러한 경우에는 아예 100까지 바르라고 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팔아요. 보통 해변가 가는 데만 팔거든요. 우리가 바다 같은 거 솔직히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 뭐 한 번, 2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때는 센 거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색의 균일함이 생깁니다. 스페셜 케어를 집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강하고 빠른 효과.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네. 뼈의 흡수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필러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필러만큼 좋은 재료가 없어요. 대신 필러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의 유무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회사의 안전성. 왜 필러를 보는데 회사의 안전성을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필러의 제품이 좋으면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사실 의사라고 하는 거는요, 효과적인 건 또 보지만 효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안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저희한테는 1순위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유지되어 있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자체도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필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에 적절하게 쓴다면 필러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흡수되어 있는 부위, 예를 들면 관자, 그리고 앞볼, 턱같이 흡수되어 있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딴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부위는 사실 필러를 채워가지고 즉각적으로 볼륨을 줘야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필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자가 훅 꺼지면은 관자를 채워준다. 턱이 약간 꺼져 있으면은 턱이나 옆볼을 바로 이제 부드럽게 채워준다. 그리고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A 필러는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바로 그 자리에서 녹이는 주사 탁탁탁 놓으면 그냥 바로 다 녹아버려요. 하루 이틀이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에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페이셜 PT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근육 운동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이제 제품은 엠페이스, 이런 두 가지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은 얼굴에 특수 패치를 붙여요. 그럼 그 근육을 자극해서 운동을 시켜요. 제가 20분 동안 운동을 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20분 동안 몇 번이나 수축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몇 번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는 30분 동안 2만 번을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근육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통증이 아예 없고 그냥 붙여놓고 핸드폰을 돼요. TV 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여놓고 있기만 하면은 통증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튀어나온 부위는 지방을 줄여야 되죠. 요거는 울세라 같은 장비로 줄여요. 울세라나 뭐 온다, 요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지방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이 없는 부위는 볼륨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씁니다.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를 쓰게 되면은 피부 탄력도 잡아주지만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면서 지방이 없는 부위를 채워주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콜라겐 부스터는 제일 많이 쓰는 건 레디어스, 보우리, 그 다음에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디아 같은 성분의 콜라겐 부스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 환경을 잡아주면서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 보우리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정말 탱탱하게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강한 탄력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올리디아 같은 경우에는 볼륨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없는 부위는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가지고 볼륨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피부는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 그리고 써마지, 온다, 올타이트 다 고주파거든요.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요즘에는 초음파지만 피부층에 집중되어 있는 소프웨이브, 이것도 좀 많이 해요. 소프웨이브는 통증은 좀 심한데요, 약간 강력하게 피부를 지지는 느낌이어서 즉각적인 효과가 되게 좋아요. 결국에 피부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골라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떤 걸 해라 이렇게 추천드리긴 좀 어렵고, 요건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의 균일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레이저 토닝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부의 색소의 종류 따라서 레이저의 종류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얼굴을 보고 얼굴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의 피부 진단은 이런 상태니까 이런 레이저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약간 레이저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의 진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피부의 색소의 균일함은 단순히 레이저 토닝 막 100번 한다고 해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100번 내는 거를 한 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뭐냐면 진단을 잘한 거죠. 100번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건요,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피부에 맞는 진단을 해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플랜을 짜야지만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토닝을 100번 해도 효과가 아예 없진 않지만 이거보다는 내 얼굴에 맞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제가 전편에 기미 흑자 색소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편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초 루틴 외에 좀 더 스페셜 케어로서 어떻게 하면 동안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스페셜 케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